안녕하십니까.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가 행사 때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행사는 뒷전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을 물먹이는 말만 골라서 해댑니다. 5.18 기념식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5.18 기념식 하면서 현 정부를 반대한 야당과 국민들한테 대놓고 독재자 후에 운운해가면서 또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그렇게 갈랐습니다. 그동안 남북회담하면서 뼛속 뿌리까지 독재자 후예인 김정은한테는 정작 독재자의 독자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즘 유튜브 방송 일제 단속한다는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격려해 주시면 저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남북회담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남북회담 하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포옹도 하면서 귓속말도 아주 다정스럽게 나눴지 않습니까? 또 우리 김 여사 백두산에 올라서 뭐 흥에 겨워서인지 이 목도리까지 빼들고 닐리리야 하면서 한 곡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번 5.18 행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반갑게 악수를 하는데 유독 한교안 대표한테는 악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말이 많이 납니다만 이 얘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전에 유시민 씨가 같은 편인 유시민 씨가 황 대표가 5.18 행사에 참여하면 눈도 마주치지 말고 또 말도 걸지 말 뿐이고 그다음에 악수도 하지 말라는 3가지 대응 방법을 주변에 알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몸소 실천했다네요. 자, 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18 기념식은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황 대표가 참석하겠다는데 굳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여자아이들이 많이 부르던 그 자기 집의 행사에는 누구는 마음에 든다고 들어서 오라고 하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든다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꽃 찾으러 왔단다 이런 노래 또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참 이 노래도 요즘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 그 비하하는 내용이 되니까 이것도 부르면 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내려오는 습관이고 관습인데 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행사 참석 여부를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5.18 정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웁니다. 국민들을 5.18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네 편 내 편으로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무슨 근거도 없이 5.18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화 운동 한 사람이고 그 외에는 독재자의 후예로 나눈다는 거죠. 세월호 문제 때도 이렇게 항상 네 편 내 편으로 나눠가지고 항상 공박하고 몰아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심해도 이거 참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저는 어느 편에 속한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이 5.18 기념식이나 정부 행사 때마다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싸잡아 독재자의 후예들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은 우리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감싸고 가야 하는데 뭐 좀 문자 쓰면은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통합을 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분만은 내놓고 국민 편가르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자, 먼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지지층을 내 편으로 확실히 굳히자는 것이고 반대편한테는
내 편한테서는 한 표도 못 뺏어가게 거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요. 이거를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지지층인 집토끼만 아니라 중도층인 집 나간 토끼까지 챙기는 그런 전법이랍니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야 하는 대통령이 내놓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참 우리 국민들 착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국민들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 덕에 은격결에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서 사실은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 맞다. 그 사람은 정말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다. 촛불 민심 덕에 은격결에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 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입방을 오르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잘못한 행동을 국민들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안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사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20년 50년 집권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모식 같은 국가 행사 때도 그 행사에 의미 있는 내용보다도 반대편 공격하는데 대통령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나 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집권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네 세력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은 두 가지의 어떤 건 노력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대통령 자리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는 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이 권력을 휘둘려서 자기 지지층만 결집하러 다녔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달아서 되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권력을 휘둘러서 그 권력에 기대고 빌붙게 만들어 가는데 옆에서 일사불란하게 따라 붙어줘야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은 정치에서 권력 독재라고 하죠. 이 권력 독재를 문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앞에서 몇 번씩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몇 번 이 얘기를 언급했는데 문 대통령이 권력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문 대통령이 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자기 권력을 강하게 하려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자기 편만 지원하고 챙겨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공정해야 되고 협력을 하는 게 원래 우리가 대통령의 자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 대통령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번 되면은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뭐 나를 뽑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공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렇게 권력 독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결국 방법이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서 겉으로는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전시대 같은 경우에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봅시다. 군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정보기관 힘이 있는 이런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국가 제도 법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통제를 하면은 사람들은 법이 그렇다는데 뭐가 틀린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정권도 법이 그렇다는데 뭐가 틀린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금 뭐 누가 반발을 할 것 같으면 제도권 언론을 앞세워 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는 다 물타기를 해버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리라는 그 가수 무슨 뭐 이게 불법적인 얘기를 몇 달을 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왜 끌었습니까? 끌어가지고 끝내 잡아낸 게 뭐가 있습니까? 불구속이잖아요. 그 전에 정권이 공세에 몰리니까 그런 걸 내세워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론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법조계와 언론을 틀어막아서 이 합법적인 권력 독재를 하는 것이 지금의 정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권과 서로 입맛이 맞는 서로 소통이 되는 우리법 연구회라는 그런 어떤 그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만 법원 요직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검찰에서 구속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법원에 판결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결론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친문 무죄고 반문 유죄다. 그러니까 이 정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무죄를 내리고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드루킹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경기도지사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납득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척동자도 그런 재판, 그런 법 인용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언론계도 아까 뭐 몇 가지 방송 얘기도 했습니다만 언론계도 교묘하게 또 이용하죠. 한 예로 지난번에 4.13 보궐선거 때 한교안 대표가 그 야구할 때 운동장에 들어가서 관중들한테 악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선거 2, 3일 전에 법적으로 법을 어겼니 하고 9시 뉴스에 그걸 도배를 했습니다. 그게 9시 뉴스에 나올 그런 아이템입니까? 사실은 그때 야당 대표도 다른 야당 대표도 거기 가서 악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표적인 그 자유한국당 야당 대표만 그렇게 물을 먹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언론을 볼 때까지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야당목 한석을 여당과 지금 여당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정의당에서 뺏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과 여론몰이를 앞세워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네 권력과 자기네 편을 위한 권력 독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권력을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이 움켜쥐고 있지 않다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누가 한마디라도 앗소리라고 말을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꼴은 어떻습니까? 국가부채가 1,700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700조라고 그러면 국가부도가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그런 그 숫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실업자가 200만 명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실업 통계에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국민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잘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국가 행사를 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은 같은 나라 국민을 민주화 세력과 독재자 후예로 톡하게 나눕니까? 앞으로 몇십 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편 지지층을 확실하게 편을 갈라놔야 되기 때문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편을 가르는 방법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편을 가르는 방법이 유치하게 짝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독재 권력들이 써먹었다는 지역 감정을 이 정권도 단골 메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과 대통령이 전시대 정권이 지역 감정을 정권을 잡는 데 이용했다고 얼마나 욕을 해댔습니까?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반대편을 독재자 후예라고 비난한 것은 영남표 분산시키고 전라도표 손못대게 하는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이간질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대표한테는 5.18 참여를 지역 감정을 노린 행보라고 덤태기를 씌웁니다. 누가 동쪽에 가서는 이간질하고 서쪽에 가서는 상처 건드리는 염장질을 하고 있습니까? 염장질이 우리가 몇 가지 해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소금 치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내 아픈 심장을 찌르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장년 세대와 불화만 커지게 하고 젊은 세대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이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또요, 언론을 틀어막아 가짜 뉴스가 양산된다고 몰아세우면서 또 유튜브 탓으로 돌리면서 무지한 국민을 선동한 세력이 누굽니까?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이것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면서요. 아직 구독 누르지 못한 분들 구독 눌러주셔서 저도 격려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자동으로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홍영락의 레이지 뉴스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영락의 레이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